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 25평형은 14억 2,087만원, 33평형은 17억 6,19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비례율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후 조합원의 종전 자산 합계액을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분당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상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으로 선도지구 공모 신청한 시범단지 우성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중 우성 아파트 단독 재건축 시 발생하게 될 개발 이익에 대해 알아볼 텐데, 추후에는 시범 현대아파트 사업성 분석과 통합 재건축 시 사업성 분석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성아파트 사업성 분석을 위한 목차입니다. 특별 예정구역의 기존 용적률과 개발 밀도 그리고 개발 이익 추정 산식을 통해 분담금 산정까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당신도시가 향후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공공기업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단지가 공공기업 비율을 10% 적용해 현금 납부할 경우엔 기준 용적률인 326%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시범단지 2구역 중 우성아파트는 서현역과 중앙공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이 142.7%인데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여율 10%를 충족하게 되면 326%까지 완화해줘 일반 분양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의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기부 체납은 늘어난 용적률의 10%를 현금 납부한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시범 우성아파트가 시범 현대아파트와 통합해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단독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전제로 사업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30년 입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나 종전 자산 가격을 보정해야 되고, 공사비 또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정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 등을 산출하는 세부 조건을 보면 용적률 326%를 적용한 세대수는 3,197세대이고 면적별 평면 유형을 8가지로 가정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85%가량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028년 착공 기준 평당 약 1,000만원가량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종전자산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약 1.5배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먼저 재건축 개발 이익률인 비례율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후 조합원의 종전 자산 합계액을 나누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자산은 2028년경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해야 됩니다. 또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 합계액에서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앞으로 분양받게 될 아파트의 분양가에서 조합원이 소유한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 항목 중 총 지출액은 총 공사비나 공공기여금 등이 될 수 있는데, 총 공사비 같은 경우엔 2024년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2030년 입주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할인율 등을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9월 고시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중 지상 31층에서 35층 이하는 제곱미터당 223만 3천원이고 지하층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109,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해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앞선 사업성 분석 항목 중 종전 자산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등을 참고해 산출해야 됩니다. 우성아파트의 종전 자산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는 2024년 10월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등을 비교한 가격 수준을 고려해 보정률 150%를 적용했습니다. 면적별 종전 자산가격을 추정한 지표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50%로 보정했는데, 왜냐하면 2030년에 입주하려면 2028년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정률을 적용한 우성아파트 종전 자산가격 합계는 1874세대가 총 2조 5332억 원가량 됩니다. 종후 자산가격 추정 기준입니다. 종후 자산가격 산출 기준은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에 산출해야 되지만, 이번 우성아파트 사업성 분석에서는 저희가 보유한 가격 분석 모델 특허를 기반으로 2028년 시점 종후 자산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종후 자산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우성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개요입니다. 기준 용적률 326%에 맞게 공공기여 비율 10%를 적용한 계획안으로 세대수는 기존 1874세대에서 3116세대로 증가하고, 주차대수도 기존보다 4256대 증가한 6232대로 계획했습니다. 면적별 세대 배분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25평형이 34.7.22%를 차지하고 33평형이 36.2%를 차지합니다. 두 면적대의 배분 비율을 합치면 3116세대 중 70%가 조금 넘습니다. 사업 계열을 바탕으로 면적별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한 표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2028년까지 물가 상승률과 장단기 금리를 할인해 보정했습니다. 추후 재건축 추진 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이 표를 보면 25평형을 선택한 조합원의 분양가는 약 12억 3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33평형은 약 15억 2천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조합원 총 분양가는 2조 9,875억 원가량입니다. 종후 자산가격 추정을 위한 일반 분양가 산정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2030년 입주 기준으로 2028년까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정했습니다. 25평형의 일반 분양가는 약 14억 2천만 원, 33평형은 약 17억 6천만 원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총액은 약 2조 1637억 원입니다. 또한 기준 용적률인 326%로 계획된 재건축 단지의 총 지출 비용은 기부 체납률 10%를 적용해서 산출됩니다. 총 분양 수입을 통해 종후 자산가액을 추정한 지표입니다. 분양 수입 집계표를 보면 총 분양 수입은 5조 1,513억 원이고 총 지출 비용은 2조 2,220억 원입니다. 또한 종전조합원 총자산은 2조 5,332억 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비례율을 산출하면 115.64%가 됩니다. 앞서 산정된 비례율은 추정개발 이익률을 의미하며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분담금과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이 표에서 검정색은 분담금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환급금을 나타냅니다. 비례율 115.64%를 적용해 면적별로 부담금을 추정한 이 표를 보면 조합원이 부담할 평균 분담금은 약 2억 8,30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공급 면적
17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25평형을 분양받으려면 권리가액이 7억 9천만 원가량 되기 때문에 4억 3천9백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29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향후 25평형 유니트를 분양받으려면 7,100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성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한 조합원 분담금을 참고해서 매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분당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분당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개발 이익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고 분당 재건축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엔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용적률 배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공공기업 이후 10% 이하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연립주택 용적률은 250%, 단독주택 용적률은 25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시범단지 2구역 우성 현대아파트 개발 밀도입니다. 성남시 고시에 나온 총괄 예정표에는 142.7%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범단지 2구역 개발 밀도입니다. 우성 현대아파트는 성남시 주민 공람을 위한 고시에 총괄표에서 시범단지 2구역의 용적률 현황이 142.7%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1.39%로 계획 용적률 326%까지 상향됩니다.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입니다. 기준 용적률 326%를 적용하고 기부 체납을 10% 현금 납부 조건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단독 재건축 추진을 전제하며 2030년 입주를 기준으로 2028년 관리처분 인가 후 착공 및 분양 신청한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종우자산 중 공동주택 세대수는 총 3,197세대이고 8가지 평면유형으로 계획을 했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대비 약 85%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기준이 아닌 2028년 착공 기준으로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특별정비 예정구역 기준 용적률을 적용을 하고, 둘째, 시범 우성아파트 단독 재건축을 추진, 셋째, 2030년 입주를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담금 추정 산식입니다. 비례율은 추정개발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이익 유무를 백분율로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조합원 권리가액은 조합원 종전자산 추정액에서 앞선 비례율을 곱한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의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 중 총 지출액입니다. 공사비 산출 기준을 2024년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고 2028년 분양, 2030년 입주 등의 일정으로 추정했습니다. 공사비 산출 세부 기준입니다. 2024년 국토부 분상제 적용주택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및 장단기 금리로 할인 및 보정했습니다. 종전자산가액의 추정 기준입니다. 원칙은 2030년 입주 시 2028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해 산출을 해야 됩니다. 종전자산 추정 세부 기준은 종전자산 가격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정하여 일괄 적용했습니다. 보정률은 150%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전자산가격의 추정액입니다. 59.76제곱미터 18평형 세대수는 55세대가 되는데 종전자산가격을 추정을 하면 8억 7,300만원가량 됩니다. 전 평형대의 총 합계 종전자산가격은 2조 5,332억 2천만원가량 됩니다. 종우자산가격 추정 기준입니다. 종우자산가격 같은 경우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5호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종우자산가격을 산출해야 됩니다. 세부 기준은 추후 사업 진행 시 감정평가 후에 산출해야 됩니다. 현재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보정 및 할인율을 적용해 추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추정된 종우자산가격입니다. 사업계열을 보면 세대수는 3,116세대로 1,242세대가 증가했고 주차대수는 6,232대, 4,256대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용적률 191.11%에서 325.96%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공공기업이율 10%를 적용해 360% 미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종우자산가격 중 세대 배분입니다. 25평형이 34.72%를 차지하고 33평형이 36.2%, 1128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우자산가격 중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2028년까지 물가 상승률 및 장단기 금리 할인율을 보정해 추정했습니다. 조합원이 2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2억 3,065만원의 분양가를 적용받습니다. 25평형부터 69평형까지 배분되어 있는 평형대의 총 조합원 분양가 총액은 2조 9,875억 9천만원가량 추정됩니다. 종우자산가격 추정입니다.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면적별 일반 분양가 추정 기준이 2028년까지 물가상승률 및 장단기 금리 할인율을 보정했습니다. 추후에 재건축 추진 중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한 후 감정평가를 해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 25평형은 14억 2,087만원, 33평형은 17억 6,19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각 평형대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2조 1,637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성 분석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기업 비율인데 기부 체납 비율이 10%일 경우 성남시 고시상에 용적률 326%까지 적용을 하고 기부 체납 비율이 11에서 41%까지는 400%, 비율이 42에서 50% 같은 경우엔 최대 40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수입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분양수입 집계표입니다. 총 수입은 5조 1,513억 원이고 총 지출은 2조 2,220억 원, 조합원의 종전 총 자산은 2조 5,332억 원입니다. 종우자산을 추정했을 때 종전자산 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보정률 150%를 일괄 적용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성을 분석하면 비례율은 115.64% 됩니다.
분양 수입을 추정하기 위한 비례율을 다시 설명드리면 추정개발 이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이익의 규모를 백분율로 산출한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필요한 조합원 소유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격 산정에 필요한 개발 이익률을 의미하며 조합원 분담금에 적용을 합니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 부동산의 분양가에서 조합원별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비례율은 115.64%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 공공기여 비율을 포함을 했으며 2조 2220억 원가량 됩니다. 비례율 115.64%를 적용한 면적별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분담금, 분양가 총액입니다. 검정색은 분담금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환급금을 나타냅니다. 63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61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7천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하고 51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2억 5,500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2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61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약 6,500만 원을 환급받고 66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530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표에 나타난 대로 전체 면적대를 조합원이 분양받을 경우 평균 분담금은 2억 8,3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례율 115.64%의 높은 비례율은 사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당 재건축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유의할 점은 가짜 전문가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부동산학 교수가 분당 파크타운의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학 교수는 일반 분양가가 평당 5,57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3.3제곱미터 공사비를 8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0평에서 30평으로 분양을 받으면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분담금이 발생을 하고 생각보다 더군다나 많이 안 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20에서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비례율이 100% 이하가 되고 9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을 당연히 추진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마치 본인이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분담금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하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매수할 기회를 오히려 놓치게 되고 나중에 한참 가격이 올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물론 재건축 분담금이 안 나오고 환급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비례율이 얼마나 되고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감가와 혹은 보정을 어떻게 했는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입주는 언젠지에 대한 거를 실수요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분담금을 예상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니까 얼마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의문이 듭니다. 앞선 설명처럼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5% 정도 나오는데 다만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선도지구를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런 선도지구의 취지 목적 자체가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그런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전제 하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을 추정을 하고 분양가를 추정을 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취지 자체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30평에서 30평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분담금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는 정말로 자기가 관심 있는 단지에 대한 혹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께서는 언론이나 유튜브 공간에 노출이 자주 되는 부동산 전문가나 부동산 경제학 교수 등 다수는 전문성이 없는, 좀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가짜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분들의 말씀은 검증이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1기 신도시, 특히 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회사입니다. 앞서 제가 비례율을 산정하면서 분양 수입을 추정할 때 구조를 설명드렸듯이 공사비가 폭등을 하면 조합원의 분양 수익이 줄어들고 조합원의 환급금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공사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 한 아파트의 재건축 단계별 공사비 폭등 시기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건축을 할 때 건축 허가를 완료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철거, 이주 및 착공을 하게 되고 그 뒤 일반 분양을 신청을 해서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을 하게 되고 추후 준공하면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일정입니다. 재건축이.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1.7조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당시 세부 내역이 없이 공사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착공하기 전 단계에서 아직 시간이 뭐 2, 3년, 1, 2년에서 최소 1, 2년에서 3년까지 남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자재값이 오르는 것도 뭐 물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또 더해지게 되면 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당시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건설회사는 전국에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조합의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지 부족한지 어떤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에서 뭘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어떻게 보면 꺼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시간은 계속 지나가게 되고 조합원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빠른 공사를 원하게 되고 또 어떤 조합원은 타 단지가 이런 고급화 마감재를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고급화 목적의 설계 변경을 건설회사에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이때 건설 공사비 협의는 진행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1, 2년이 또 흘러가게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사계약을 또 다시 체결을 하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설회사는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공사비가 얼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1.7조 원에 계약했던 공사비가 2년이 지나서는 35.3%가 오른 2.3조 원의 공사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공사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검증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후에 부랴부랴 분담금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내역을 또 요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협의를 하게 되면서 2천억 원 정도 줄어든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인해서 건설회사는 언제든지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관건이긴 한데, 조합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렇게 폭등하는 공사비를 속수무책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리하면 분당 재건축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가짜 전문가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가짜 부동산 전문가 등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혹은 실수요자들 현혹시키는 것들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건설사의 공사계약서에 독소조항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전문성을 조합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성이 조합장이나 혹은 조합의 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몇 년 동안 이 재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히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려면 현장 답사도 당연히 가봐야 되고요.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분들도 당연히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다른 콘텐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당 재건축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지난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분양 수입 등 개발 이익률 분석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